유닛 04번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흐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DBMS 이런 것들을 학습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포함한 솔루션에 대해서 그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모아놓기 위해서는 ET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종류를 살펴볼 거고요. 용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4대 특징 알아보고 데이터 마트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볼 거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해서 ETL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대별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에요. 여기에서는 사실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OLTP, OLAP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CRM과 SCM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용어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OLTP하고 OLAP는 그 차이점이 세 번째 글자입니다. OLTP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그래서 여기서는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온라인 거래 처리라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은 통신으로 연결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 컴퓨터와 통신 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주 컴퓨터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처리 형태를 OLTP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상품을 주문하는 것, 회원 정보 수정하는 것, 은행의 거래나 항공편의 예약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셔도 되죠.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항공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컴퓨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지시할 사용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되고 뭔가 이 컴퓨터에 있는 자기 정보 또는 상품에 대해서 접속을 해서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OLAP인데요. OLAP에서는 이 A라는 글자가 Analytical이라고 해서 분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다차원 데이터를 대화식 질의를 통해 분석하기 위한 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분석이라는 거죠. 아래에 보시면 다차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차원이라는 것은 변수, 즉 열의 개수예요. 예를 들면 이름, 나이, 성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로 여기서는 또 특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 개 특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차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여기 행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 적절한 열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특성도 여러 개, 그리고 행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행이 많은 것이 분석용으로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대화식 질이라고 나와 있죠. 마치 최종 사용자가 컴퓨터와 직접 대화하듯이 질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질의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면 그 답을 바로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번의 질의로 데이터를 얻은 후 더 구체적인 정보와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위해 추가 질의를 연속적으로 수행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OLAP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어떤 A라는 회사의 직급별 임금 상승률을 구해주시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 거고요. OLTP에서는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 처리, OLAP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분석과 보고 지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을 주고 이것이 OLTP의 설명인지 OLAP의 설명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학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차원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2유형이나 3유형, 3과목에서도 다루어지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RM과 SCM인데요. 여기서는 M하고 C라는 글자가 둘 다 들어있어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것의 약자인지를 잘 봐주시면 돼요. C가 커스터머고요.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SCM은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여기 있는 C는 커스터머, 여기 있는 C는 체인. 그래서 서로 다른 C고요. 매니지먼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관리해서 조금 더 마케팅을 한다던가 판매를 증대한다던가 아니면 품질을 개선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고객별로 구매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종 마케팅 전략을 통해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솔루션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고 고객에 대한 기록과 요구사항, 구매 이력, 서비스 요청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추적하고 분석해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매출을 높이겠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매출을 더 높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품질 향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신제품 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에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물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람을 주거나 할인 정책을 마련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고객이 많은 지역에서 행사를 하거나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알아내서 마케팅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SCM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돼 있죠. 유통에 관련된 것이에요. 유통 공급망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제조나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고를 최적화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저희들이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제조자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고객에게까지 오는데 관여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제조사, 물류나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요구하는지 또는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제조하는 물량이라든지 그런 공급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제조사에서 너무 과하게 생산을 하거나 또는 생산이 너무 느려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 외부 공급업체 또는 제휴업체와 통합된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재 구매 데이터라던가 생산, 재고, 유통, 판매, 고객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SCM은 물류, 공급, CRM은 고객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설명이 나왔을 때 단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부문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과 데이터 마트, ERP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ERP는 그냥 용어만 어떤 것인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데이터 하우스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다양하게 응용되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의 자체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특성을 물어볼 때도 있고 데이터 마트하고 구분되는 것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대 특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지문들을 어렵게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생성을 위해서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되고 요약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기업 내의 여러 부서에 정형화된 내외부 데이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그것의 확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한꺼번에 통합해 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뒤쪽에서 좀 그림으로 더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기업이 이제 작은 기업 말고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떨어진 이런 서로 다른 어떤 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마다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 곳에 저장되기 위해서 형식이 통일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를 꺼내야 돼요. 추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형식을 똑같이 만드는 것,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하고 변환해서 적재까지 이 집어넣는 것을 적재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ETL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TL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좀 중요한데요. 기업 내의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있는 또 하나 키워드가 나오는데 정형화된이라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해요. 관계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린 ETL. 내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정해진 규약에 따라 정보를 변환한 후 적지 않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의 시계열성, 데이터 주제 지향적, 비소멸성이라는 특성입니다. 이 4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통합이라는 것은 데이터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형식으로 있는 데이터들을 한 가지 형식으로 바꾸어서 모아놓게 된다는 거죠. 시계열성이라는 것은 관리되는 데이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지향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고 저장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 저장, 관리하게 됩니다. 비소멸성이라는 것은 비휘발성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배치 작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치 작업이라는 것에 의한 갱신 이외에 변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배치 작업에 의한 갱신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작업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비소멸성, 비휘발성에서 이제 오해를 해서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변화한다고 써 있잖아요. 변경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그런 변경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빈번한 삽입이나 삭제 이런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경 작업들을 모아두었다가 일정 주기로 그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다음은 데이터 마트인데요. 데이터 마트는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한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보면 전사적으로 구축된 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통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전체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특정 주제, 부서 중심으로 구축된 소규모 단일 주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데이터 마트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따라서 관리한다 그랬죠. 이 내부에 여러 가지 폴더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마트는 그런 것 중에서 특별한 하나의 주제 또는 특정한 부서의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데이터 마트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생산, 운영 같이 특정 조직의 특정 업무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데이터 마트입니다. 다음은 ERP인데요. ERP는 엔터프라이즈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생산, 구매,
재고, 주문, 공급자와의 거래와 고객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주요 프로세스 관리를 돕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여러 모듈로 구성된 통합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부터 시작해서 고객 서비스까지의 여러 가지 이 모듈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모아놓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ERP 잘 기억해 두시고요. ETL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ETL은 E가 추출, T가 변환, L이 적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정해진 규약에 따라 정보를 변환한 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정보를 적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ETL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있어요. 여기에 ERP나 CRM 같은 것들도 보이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꺼내다가 변환하고 적재하는데 여기 ODS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운영 데이터 저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EDW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기업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임시로 운영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저장 제공하여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로서 운영 시스템에서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ODS에 저장을 하고 또 ODS의 데이터를 추가로 ETL로 가공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ODS라는 것이 표시된 그림도 있고요.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이 ETL이라고 나오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 시험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ODS라는 것이 한번 언급이 되어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에서는 ODS 개념까지는 문제로 출제는 된 적은 없습니다. ETL에 대해서는 출제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들이 적재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놓았는데 데이터 마트에서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부서의 데이터들을 가져가서 특정한 부서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이죠. 자, 다음은 BI와 BA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I라는 것과 BA도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인텔리전스하고 어널리틱스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다 좋은 단어가 써 있어요. BI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해서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기업 활동에 연관된 의사결정을 돕는 프로세스이고요. 여기 중요한 것, 하나의 특정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라는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자가 특정한 하나의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BI를 이용해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답변을 만들어내고 그 답변을 보고서 형태로 준다라고 해서 관련한 키워드가 애드혹 리포트예요. 애드혹 리포트라는 것은 BI와 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을 표현하는 키워드인데요. 특정 요구나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생성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임시로 생성되는 보고서로 특정 비즈니스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회성이거나 한정된 범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트너는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한 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A라는 것은 조금 더 향상된 거예요. 분석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여기에는 인텔리전스보다 더 향상된 기능입니다. 얘도 경영의 의사결정을 위해 작업을 하는데요.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에 초점을 둔 기법입니다. 성과에 의한 이해와 비즈니스 통찰력에 초점을 둔 분석 방법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BI보다 진보된 형태죠. 관련된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 포캐스트 같은 최적화 또는 예측 그리고 통찰 이런 단어들을 관련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통해 어떤 답을 하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I와 BA 구분하실 때 BA가 그냥 하나에 대한 단순한 답변,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낸다. BA는 예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측하고 최적화하고 통찰까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 부분이에요. 금융 부분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의 금융회사의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용을 보내주고 거래 때마다 이것을 대조하는 위조 방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위조 방지 기술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도 EAI, EDW, ERP, ECRM 같은 것들이 금융 부문의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데요. 간단하게 용어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묻는 용어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보기에 같이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DW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용어죠. 유통 부문의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는 KMS, RFID 이 두 개의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KMS라는 것에서 K가 널리지예요. 그래서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지식 관리 시스템의 약자죠. 이것은 조직 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 관리 시스템 요거 약자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고 RFID는 이 RF가 무선 주파수예요.
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RFID라고 합니다. 그래서 RF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해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에 해당되는 RFID 리더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한다. 그래서 무선 주파수 얘기 나오면 RFID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용어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SCM과 CRM, ERP, KMS 등이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포함됐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